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카톡으로 받으셨나요? 혹시 못 받으셨거나 귀찮아서 카톡방 나가셨나요? 그러면 꼭 우편함을 확인해 주세요. 우편함에도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꼭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주세요. 이 신고 안내문은 세금 신고의 절세 지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낼세금 한성민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5월을 맞이해서 나에게 온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26년 5월이죠. 가끔 올해 26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는 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지금 세금을 신고하는 거라는 거, 그 부분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신고는 올해 수입 26년 1월부터에 있는 수입과 지출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신고 및 세금 납부는 26년 6월 1일까지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6월 1일에 신고하려고 세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신고 접수가 마감되고 마지막 날이라서 신고를 안 받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를 맡겨서 신고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5월 첫째 주부터 접수를 해주세요. 이건 팁인데 세무사 사무실마다 다르지만 5월 첫째 주에 신고를 맡기는 가격과 이 마지막 주에 맡기는 신고 수수료의 가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맡길수록 손해가 없겠죠. 그리고 신고 안 하시면 원래 내야 될 세금의 20%가 추가되고 지연 이자까지 붙어요. 이건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두 번째,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까? 누가 신고를 해야 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한번 보시면은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보통 사업소득은 이렇게 직접 적혀 있고 그게 아니면 아래에 해당 소득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요. 동그라미가 있거나 사업소득이 직접적으로 적혀 있으시다면 신고 대상일 수 있다는 생각은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혹시 전혀 모르시겠다면 저희 달란트택스로 카카오톡을 보내주시면 체크해봐 드리겠습니다. 소득별로 신고 대상일지 아닐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제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들은 2025년 한 해 동안에 하나의 직장에서 일하셨는지 한 곳에서만 일하셨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직을 하셨다든지 이런 일로 두 군데 이상에서 일하셨다면 모든 소득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내가 일하던 것 직장 있죠. 거기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기간별로 제출을 하셔가지고 연말정산만 올바르게 마무리가 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직을 했는데 예전 직장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을 안 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3.3% 프리랜서 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게요. 평소에 이제 수입을 세금을 3.3%를 떼고 받으시죠. 그것 때문에 이미 세금을 냈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프리랜서도 세법상으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꼭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프리랜서 분들은 이제 복식부기 의무가 되시면 환급은 당연히 어려운 거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25년 중에 폐업을 하신 경우, 그러니까 25년 중에서도 25년 초반에 폐업하신 분들 있죠.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25년도의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폐업을 하셨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자분들 중에서 매출이 적거나 오히려 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올바르게 비용을 정산하셔야 추후에 비용 인정이 더욱 원활해지고 세금이 줄어듭니다. 꼭 신고해 주세요. 자, 세 번째, 신고를 어떻게 할까? 소득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알파벳 코드들이 이렇게 안내문엔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인가 아니면 복식부기 의무자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인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가, 이 네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내가 어떤 유형인지 분류가 가능하세요. 내가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상대적으로 큰 증빙 없이도 세금을 적게 내고 끝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기준경비율 대상자이시거나 혹은 복식부기 의무자이시라면 여러 가지 증빙들이 많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특히 카드 사용 내역이라든지 부양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사업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비들을 썼는지 최대한 증빙들을 끌어모아야 되겠죠. 특히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신 경우라면 복식부기 의무자는 무조건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기장을 하시는 것이 세액 절감에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리고 간편장부 대상자이시더라도 내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라고 하신다면은 미리 기장하시면 장기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한 내에 꼭 제대로 신고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무신고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나 뭐 세금이 나온다, 더 많이 나온다 이런 뻔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가끔 뭐 세금이 적다는 이유로 대충 신고하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고려하셔야 하는 약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비용을 충분히 넣어야 적자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연도의 이익과 상계가 가능한 건 알고 계셨나요? 그러니까 비용을 충분히 넣어서 적자가 나게끔 신고가 가능하신 상황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저절로 신고되는 세금이 적었다고 해서 그냥 신고를 하신다고 하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죠. 특히 프리랜서이신 경우에 세금 환급은 어차피 나오는 거니까 라고 생각하고 대략적으로만 신고를 하신다면 다음 연도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자를 신고하게 되시면은 다음 연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와도 그 적자와 함께 상계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2번째,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요, 그 해당 연도의 4대 보험이 기준점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합소득세가 신고되고 나면 해당 자료를 국세청이 공단 측으로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26년 전체의 4대 보험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꼭 최대한 비용을 넣어서 4대 보험을 줄이려는 노력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세금만 보면은 그냥 뭐 대충 신고하고 말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올바르게 신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5월 첫 번째, 2번째 주 안에는 꼭 신고를 맡기시길 추천드립니다. 고정 댓글에는 제 사무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놓았습니다. 저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번 맡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해당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돈 아끼는 중요한 세금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